자,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예. 네. 신경계 질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다 배웠거든요. 그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는 뇌하고 척수, 그렇죠? 말추신경계에서는 감각신경, 그리고 채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그 가볍게 나오는 예, 근데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가볍게 나오는 이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체를 멋진 걸로 그 네이버 채로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되네요. 네, 할 수 없죠 뭐. 네, 어쨌든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겁긴 한데 너무 예, 그렇죠. 너무 또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병이라는 것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일단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 알아서 아주 유명한 거죠. 자, 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일명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우리 여기 이분 누구죠? 우리 최 쌤은 좀 아시나요, 이분? 루게릭입니까? 네, 이분은 스티븐 호킹 박사죠. 유명한 물리학자,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 블랙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죠. 뉴턴 옆에 묻히신 분. 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급 되죠. 예.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몸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앓으셔갖고 젊었을 때부터 앓으셔갖고 그 됐는데. 루게릭병은 이제 병 이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자 이름이 붙은 병입니다. 루게릭이라는 유명한 그 메이저리그 투수의 이름이 붙었대요. 원래 무슨 뒤에 알츠하이머병이랑 그 파킨슨병 나오는데 다 그 발견한 의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의사 이름이 아니라 환자 이름이 붙은. 한정환 의사보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일단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투수라고 하네요. 제가 야알못이라서 야구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은 굉장히 전설적인 투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루게릭이라는 분이랑 요 스티븐 호킹 박사랑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몇 년 안 됐죠. 자, 이제 요 루게릭병인데 요게 운동신경이 파괴가 돼 갖고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위축되고 사지가 마비되고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제 손가락 하나만 딱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도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제 거의 70 넘게 사셨던 게 그래도 증상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고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 병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 병을 안 알았으면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병에 걸려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만 했다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었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공헌을 하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다음은 이제 우울증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반고흐가 그린 뭐 이렇게 비탄에 빠진 노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예. 예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우리 과학 교사들 좀 이렇게 메마른 정서를 가진 과학 교사들을 위해 한 건 아니고요. 그 인터넷에 위키백과에 우울증 치면은 위키백과에 딱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몸에 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아세틸콜린 요 두 가지 배웠는데요. 실제로는 되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물질들인데 그런 물질들의 이제 불균형에 의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뭐 무기력감, 불안, 흥미저하, 식욕,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가 뭐 슬픈 일 있으면 슬프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슬프게 되는 이 뇌 병이 온 거죠. 뇌 증상이 온 거죠. 뇌 변화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이걸 누구나 쉽게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이제 뇌 감기, 그 신경정신과의 감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흔하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붙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그런 감기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좀 있으면 낫겠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랑 달리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이런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꼭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신경정신과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지속된다 하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의살이 붙은 거죠. 아까와는 달리. 요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뇌고요. 네, 알츠하이머병 환자였는데 많이 뇌 용적이 많이 줄었죠. 대뇌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대뇌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도 사라지고 혼란이 오고 이제 자제력이 사라지니까 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말도 좀 어눌하게 되고, 이렇지 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노인한테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노인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기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보면 젊은 사람한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노인성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노인성 치매가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유명인들 중에는 손예진 영화에서 이제 본인 요새 또 활발하게 그 연기 활동하시는 거 봐서 또 이렇게 열애설도 이제 좀 터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 이제 본인 실제 배우는 이 병은 아닌 거예요. 그거 보고 하신 건가요? 유명인은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병을 앓으시죠. 네. 이제 그 책에 나온 거 마지막으로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자, 파킨슨병은 뇌에 있는 이제 도파민 분비 세포,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 사용하는 도파민 분비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 근육을, 그러니까 아까 그 루게릭병이랑은 조금 다르게 아예 못 움직이는 아니에요. 아예 못 움직이는 아닌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드니까, 도파민이 줄어드니까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의 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아까 알츠하이머병이랑은 좀 다른 게, 이게 대뇌는 거의 정상이에요. 대뇌 기능이 거의 정상인데 몸을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죠, 본인이. 근육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고 그 움직임이 느려지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수전증 이런 거. 그런 것랑 연관이 있어요. 그럼 파킨슨병은 뇌에도 영향이 있나요? 뇌에 걸리는 병이죠. 뇌에 있는 도파민 분비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에서 도파민을 정상적 분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병이죠. 그걸 유명인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무함마드 알리라고 그 옛날에 유명한 복싱 선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권투 선수인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 전에 이제 파킨슨병을 좀 앓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올림픽 그 성화봉송인가 거기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막 이렇더라고요. 자, 이 외에도 그 뇌에 관련된 병 많이 있죠.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신경계와 관련된 병들. 저는 이제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소개해드리면요.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이런 이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의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한 책입니다. 이분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들, 여러 가지 케이스의 환자들을 접했잖아요. 그 케이스를 이제 이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뇌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어떤 그 증상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라는 건 어떤 건가,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 서적이 아니라 전문 서적이 아니라 대중서라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도 좀 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전문 서적이 아니에요, 전혀. 대중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최쌤도 한번 같이 읽고 그랬었거든요. 최쌤 읽어봤으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떤 케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육감이라는 제육감이라는 이 개념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육감이 그 제육덮밥이랑 이제 관계가 없고 오감할 때 제오감 예. 예, 뭐 육, 맛, 여섯 번째. 촉감. 네. 근데 거기서 넘어서 식센스. 식센스. 제육감이 뭐냐면 자기 몸으로 인식하는 감각. 네, 육감 그렇죠. 몸으로 이제 뭔가 네, 촉감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촉감이라기보다 촉감은 외부를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몸 자체를 자기 몸으로 느끼는 이 감각이 이상이 생기면 이 뭐야 이러는 거야. 자기 다리 보고 뭐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이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이 있거든요. 눈 그게 감고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게 그게 내 눈을 감으면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 뭐 사고로 이제 팔이 절단됐는데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려고 이렇게 의족 끼지도 않고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다리 일어나려고 하다가 탁 쓰러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뇌에서 이제 그 내 몸이 어디 위치인지 있는 느끼는 걸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자기 팔다리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손 보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손 보고 이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상실 부분에 많이 나오죠. 상실은 주로 기억력 상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제목에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그 시각에 이상이 생겼고 진짜 자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고 아내를 쓰려고 그랬다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약간 실제 예화를 통해서 네. 설명해주는 뭐라 그러죠? 자기 환자들 돌보 환자들을 네. 기록 같은 기록. 네. 기록들을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빵 위에 놓여진 잼 같다고 했었나요? 네, 그렇죠. 계란 같다고 했나? 네, 그래서 어떤 기분일까? 뭐 자기가 쏟아질까봐 빵 위에서 쏟아질까봐 무섭다. 뭐 이런. 그럼 뭐 또 이제 상실에서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안 돼 갖고 해마라는 곳에 하는 기억이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뭐 60세가 다 됐는데 아직도 20세 청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어제 있었던 일은 2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 못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케이스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뇌의 기능을 이런 상실된 사람들 또는 과잉된 사람들 막 이렇게 틱장이라든가 예, 뭔가 이제 자기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동, 과잉. 그리고 단순함, 이 어떤 이제 발달 장애인 사람들인 분들이 있는데 그 나름 이제 또 굉장히 예술적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는 우리가 표준이라는 걸 정해서 고쳐줘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라는 게 어떤 다른 능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 책을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특히 그 뇌에 있는 뇌 장애가 생긴 분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수성도 가진 그런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뇌의 신경계의 기능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서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글 되게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거든요. 이과생의 감성을 막 자극하면서도 재밌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문이과 나누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감수성도 많이 자극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책 한번 읽으시고 이것도 좀 두껍긴 한데 또 재밌어요. 재밌어 금방 읽힙니다. 두꺼우니까 이득입니다. 네. 책값이 안 아까워요. 재밌는데 두껍기까지 하니까 얼마 좋아요. 계속 재밌다. 네.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